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교육과 가가지고 자, 갑니다. 교육기간 되게 쉬운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서당부터 가겠습니다. 사립, 초등, 사립에 밑줄 거예요. 서당은 사립이에요. 7, 8세 양반 자제를 입학시키는 것들, 훈장 등이 교수하고, 천자문, 하늘천 따지고 배우는 거고, 중종 때 박세무가 많은 동몽선습을 동몽선습 밑줄 거예요. 동몽선습의 몽자의 동그라미 쳐, 몽자. 몽자는 어리석을 몽자예요. 꼬맹이들 약간 어리석죠?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는, 그죠? 아까는 뭐 많이 아직 부족하죠. 배운 게 별로 없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몽자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어린아이들 응차지다. 동몽선습. 또 훗날 가면 경몽요결도 있어요. 율곡이기 같은 경몽요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어린아이들 읽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세무, 그 다음에 율곡이기 같은 책들은 전부 다 동몽선습. 박세무, 다 공통점이 뭐야? 뒤에 몽자가 들어가 있죠? 네, 몽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어리석을 몽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읽어야 할 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문서 수학하고 난 다음에 향교는 지방이고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입학한다. 사부학당 갑니다. 중앙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 중앙은 서울을 의미합니다. 중등, 원래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정원은 100명. 정원은 100명. 문묘는 없다. 문묘 계속 얘기합니다. 문성왕의 줄임말이고, 문성왕 누구죠? 글자로 이르는 왕이 누구라고요? 공자를 지칭한다고요. 공자가 돌아가셨잖아, 그지? 이분을 제사 지내는 사당을 지었다고. 이게 사당묘라고. 이렇게. 이게 문묘라고. 이게 어디 있어? 성균관 내에 공자는 입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야. 문묘가 이렇게. 이걸 입회라고 하죠. 나무로 깎아가지고 무슨 신이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문묘는 없습니다. 자, 봐봐. 성균관 내에는 문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봐봐. 서울의 한 지역 한 군데서 공자 제사를 두 번 지낼 수 없지. 자, 쉽게 생각해봐. 자, 인천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고모님이 또 옆 동네에 살고 계세요. 두 집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두 번 지낼 필요가 없지. 한 분이 오시면 되잖아, 이쪽으로. 네. 두 군데 지낼 필요 없어. 서울이니까, 같은 서울이니까. 이해 가셨죠? 네. 대신 향교는, 지방에 있는 향교는 어떻게 할까? 제사를 지내야지. 지역이 틀리니까. 이어서 갑니다. 기재생으로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 하재생이라고 합니다. 승보시 합격생들. 자, 사부학당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성적을 계속 평가했듯이 기재생으로 특례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재생이라고 합니다. 성균관에는 입학할 때 상재승과 하재승이 구분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재생, 승이라고 되어 있다. 상재생, 하재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거 뭐냐면 숙소가 달라요. 기숙사를 입학하게 되는데 기숙사 자체가 새로 따로 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시험 정식으로 패스 들어온 사람들 일족 건물, 그 다음에 뒤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사부학당에서 들어오신 분들 하재생들, 그 다음에 또 있지 누구 빼고 들어온 사람들, 음서로 들어온 사람들 별도로 따로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주하게끔 만들었다. 향교갑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 문묘 밑줄 그어야 돼. 향교는 분명히 문묘가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문묘가 있습니다. 사립에는 문묘가 없어요. 아셨죠? 보통 사립에 아까 대표적인 게 지방에 뭐 있었나요? 소원 있잖아. 소원. 국립에는 향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고? 문묘가 있었다. 누구의 제사 지는 거죠? 성현의 제사 지는 거라고. 성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공자님의 제사 지는 거라고. 선은 누구를 지는가요? 선현의 제사 지는 거. 나를 가르쳐서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 제사 지는 거면 구분할 것, 향교, 소원에 제사 지는 사람들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성현과 선현은 구분할 수 있죠. 뒤에 성현의 반열은 뒤에 자자 붙인다고. 공자, 맹자, 한비자, 주자 막 이런 사람들.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 뛰어난 선생님들 보시고 선현의 제사를 지낸다. 구분하실까? 이거 구분 못하시면 막 맹목적으로 막 외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해만 좀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 문묘, 명륜당 및 중국 조선의 선철, 선현들을 제사 지낸 동무, 서무와 동제, 서제가 있어. 동제는 양반, 서제는 서류를 두고 국비로 교육하며 양이나 누구나 가능하였고, 정호는 인구비를 뽑았다. 자, 밑줄 거. 정호는 인구비래. 이거 시험에 숫자가 좀 말장난칠 거야. 부, 목, 군, 현이 있죠. 우리 보통 그래. 지방도시가. 부 90명, 목 90명, 도호부는 군사 주둔지야. 저거. 도호부는 군사 주둔지입니다. 인구가 많죠. 도호부는 70명, 군인 50명,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했다. 90, 90, 70, 50, 30이야. 부, 목, 군, 현. 외워버려. 정은 숫자가 말장난 칠 거야. 선생님 모의고사 이거 넣을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뭐가 틀린지 잘 집어내셔야 됩니다. 됐죠? 패스. 넘겨갑니다. 다음 페이지.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되게 중인을 중심으로 해당 관청에서 가르쳤습니다. 지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학생 수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당 관청에 가르친 거. 전이감, 해민서, 의학. 전이감, 해민서. 요즘 말하면 한의사가 되는 방법들이죠. 전이감과 해민서에서. 도화서, 그림 잘 그린 사람들. 사역권, 오늘날에 외국어 잘하시면 통역하신 분들. 형조, 관상감, 소격서, 꼭 알아야 돼. 소격서, 도교를 교육하는 하였습니다. 호조, 수학교육, 장학, 음악교육. 패스. 성균관 갑니다. 생원과 진사,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 및 유생에 입학하는 것. 지방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죠.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원은 200명. 미달할 경우에 사학의 생도 중에서 보충했다. 사학은 뭐죠? 사부학당. 아니. 사부학당에서. 그 다음에 유생. 유생은 특권이 부여되어 권당과 알성시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권당 밑줄 긋습니다. 동맹휴학, 권당, 알성시, 성균관 이성 두 가지 특권이 있다. 권당부터 하죠. 동맹휴학이라고 그랬죠. 가장 동맹휴학이 많았던 게 아이러니하게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이 자기 부인에서 국가에서 궁궐 뭘 하나 만들어놨다고 그랬지? 내불당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궁궐에 내불당 만들었다 했지. 자,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 즉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궁궐 내 불당이라니. 성균관 이성대 동맹휴학합니다. 오늘날 지금 스트라이크 일으켰어요. 그리고 강화문 앞에 갑니다. 수업 빼먹고 강화 앞에서 빨간 띠 두르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종대왕 시기에 동맹휴학 권당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시 동맹휴학도 가장 많았고 세종대왕 시기에 아주 잔인한 그 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장 많았어요. 잔인한 형이 뭔지 아세요? 사지를 찢어주기는 뭐라 그래요? 능지처사형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세종 시기도 해요. 그 소나 말을 이용해서 다리하고 팔을 찢어 죽이는 방식이 있죠. 가장 많아요. 동맹휴학도 가장 많고 능지처사도 가장 많은 시기. 왜 아이러니하게도 세종대왕이에요. 그만큼 뭐죠? 인자한 면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리더십,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하면 아주 독재지.
좋게 표현하면 강력한 리더십,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동물도 아니고. 동물도 저렇게 죽이면 잔인하잖아요. 그죠? 요즘 동물 보호 저렇게 할 수도 없지만 사람들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약간 세종대왕 시기에 뭐라고요? 약간 약간의 흠이 저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알성시 빼드렸군요. 알성시 봐요. 알성시란 1차 합격이라고 왔다고요. 공부 중이라고 성균관에서. 성균관에서 공부 중인데 왕이 친임하여 친히 와서 공자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온 다음에 기념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에 나가는 사람, 이걸 알성시라 불러요. 이건 딱 한 번 1회에 끝나요. 보통 우리 과거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 3번에 걸쳐서 보는데 1회로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좋아요. 왜? 성균관 유학기간이 보통 9년이거든요. 봐보세요. 20대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오게 되면요, 31세 최종 합격자가 평균 나이예요. 공부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놓고 60도 못 돼서 죽어요. 공직생활 20년도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해먹어? 40년 넘게 먹잖아. 얼마나 좋아.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공무원 학생들 국가직 면접 이후 합격자 평균 연령 보면 31세랍니다. 여러분 31세 안 되신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야, 내가 합격해도 한 3, 4년은 빨리 합격하겠네. 5년 빠르겠는데 무지하게 해먹는 거야.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현재 31세라니까 우리 합격자 평균 연령을 보면 그만큼 늦어지고 있어요. 왜? 공부 잘한 놈의 새끼들이 빡세게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야,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응시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내 최고 정점에 올라가는 거지. 나는 이 정도는 돼.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야. 겨뤄봤어? 겨뤄보지 않아. 자신의 생각이잖아. 되게 싸가지 없어져, 속된 말로 해서.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수험생 중에 지금 가장 실력이 낮아. 바닥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서 나는 무조건 합격하고 다른 얘기를 하라고. 합격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다 합격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간다. 장수생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다 공부하는 사람 제일 빨라. 조용히 잠잠다 공부만 열심히 해. 학원에서 일을 하는 일, 무슨 일 귀에 담지 마. 오로지 내 목적은 합격하는 데만 몰입하시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어서 갑니다. 명륜당, 유학을 강의하는 장소, 문묘, 성현을 봉사하는 것, 양재, 유생들, 성균관 유생들이 기숙사, 양재, 2개라는 뜻이에요. 동재, 서재 2개의 뜻입니다. 양재 옆에 저 동재, 서재, 동쪽에 집, 서쪽에 집, 동재, 서재 2개 있다. 종경각, 우리 지금도 학교 가면 도서관 있지 않나? 중앙도서관, 대학교 가면 중앙도서관. 비천당, 과거 시험 장소. 그 다음에 니을, 왕세자도 성균관에 들어가 입학식을 치르고 궁 안에 시강원이 치르고, 시강원은 세자를 교육시키는 장소예요. 관리들이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상재생 봅니다. 지방의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가 공부하는 기숙사들을 학생들 상재생, 하재생, 특례입학, 기재생, 사부학당 생도로 승보시 합격자, 그 다음에 공신의 자제, 음서, 승보시, 예조에서 매달 평가, 우수자 10명을 선발, 생원이나 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하였다. 서원 가보겠습니다. 서원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서원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최초의 백운동 서원입니다. 최초는 백운동 서원. 16세기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 중종 밑줄, 주세붕 밑줄. 고려말 유학자인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서, 안양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리학을 가져온 사람이니까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안양의 호 알아두시라고 그랬는데, 해헌 꼭 아셔야 합니다. 해헌. 자기 스승을 따라갔죠. 스승이 누구였죠? 주자였죠. 주의호는 뭐예요? 담. 자기 스승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죠.
우리 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갑작스럽게 주위 호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양의 호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놈도 알아야 되고, 그죠? 해담, 해연. 그래서 비슷하게 만든 거야. 자기 스승으로 삼겠다. 한 번도 본 사람도 아닌데 나는 주위를 갖다 롤모델 삼겠다. 나의 스승으로 삼겠다 해서 해담, 해연을 따라갑니다. 자, 이어서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서 주위에 백록동학교를 참고하여 안양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에 백운동 서원을 백운동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 최초입니다. 최초의 사역서원. 명종 때 풍기군수를 부임한 이 항이 왕의 건의야. 실은 왕의 바로 다이렉트 건의한 게 아니라 중간에 빠졌어. 관찰사에게 건의했고 관찰사는 다시 왕에게 건의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건의하에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역되었다. 네, 간판을 바꿔줬다는 뜻이야. 네, 간판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백운동에서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편액과 더불어 간판 이름 편액이라고 하고요. 서적, 토지, 노비를 줄였습니다. 서적, 토비, 노비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서원이 되면 이걸 받게 됩니다. 이걸 받게 됩니다. 특권이 있죠. 특권. 사역서원이 되었을 때 특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세 가지의 서원은 면세입니다. 당연히 학생이 들어오면 입학금을 낼 텐데 분명히 학원이 이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세입니다. 면역입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면 군대를 안 갑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럼 서원이 어떻게 될까? 남자애들이 줄을 쓸까 안 쓸까? 줄 서지. 과거 시험도 준비해야 되지. 군대도 안 가잖아. 그럼 여기 줄 서는 거야. 여기 빵빵한 거야. 학생들 항상 깍깍 차 있는 거야. 여기.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의 봉사. 선현은 누구죠? 나를 가르쳤던 스승님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항, 이희, 송시열 나를 가르친 선현들 제사 지내는 거지. 나를 가르친 스승들에게 선현의 봉사. 향촌 교화. 우리 마을을 교화. 백성들한테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막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화를 하는 거지. 향음주례. 예, 교육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모셔서 술 따라서 이렇게 같이 술 드는 것들, 향음주례들이 나타났다. 여러분과 저하고 하게 되면 향음주례하면 선생님 누구를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만한 분 한번 모셔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분과 같이 술 한 잔씩 하시면서 다가이를 하는 걸 향음주례. 4번 서원 설립 결과 양반의 특권이 향유화되겠다. 누리고 있다는 거야. 특권을 누리고 있다. 붕당전치 원상. 네, 붕당전치 원상이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서원이다 쳐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붕당이 있었을 거야. 아마 좋은 시대니까. 선생님이 서인이야. 그럼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찍히면 어떻게 배신자가 돼서 여러분 간직 생활은 되게 어려워져. 결국 이렇게 돼. 여러분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이 결과적으로 붕당에 원상이 된다는 거야. 출발점인 공부하는 학생이 이미 공부하는 도중에 이미 나의 붕당이 정해졌다는 거야. 그럼 서울에 올라가서 선생님 서인이야. 그럼 여러분 동인 쪽에 가서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 서인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겠지. 손가락질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당연히 어디로 와야 되는 거야? 서인으로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힘들어지면 왔다 갔다 만드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미래서 교육을 다 받아요. 우리 서인으로 말한 말이야. 내가 동인이라 선생님. 우리 동인으로 말한 말이야.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막 세뇌 교육 시켜. 상대방 이미 나쁜 사람 다 이미 만들어져. 합격하기 전에 이미 나쁜 사람 만들어져 있다고. 상대방. 그 다음에 국가 재정과 민생의 필요를 폐단이 컸다. 향약합니다. 우리 고을의 약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을의 약속. 성립. 사림들은 훈구척신들의 백성 수탈과 지방 통제용들은 경제소, 유향소 등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향약 보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4대 덕목.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규, 한난상휼.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밑에 중정도 조광조가.
이 향약을 뭐라 불러요? 여시향약이라고 불러요. 4대 동목 옆에 적습니다. 여시향약. 여시향약으로 적습니다. 여시향약. 중국 여시들이 사는 마을에 향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시향약으로 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향약이 들어왔는데 그걸 여시향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향약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보죠. 중종때 조광조 실시에 대해서는 송광환이 못하고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살인 중앙의 자립 16회 초 선조 때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걸 보고받는 인물이 대표적인 게 향약 보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항과 이입니다. 예안향약. 자기 안동에다가 향약을 만드는 것들. 예안향약을 들 수 있는 첫 번째. 해주. 청주죠. 해주를 막으세요. 이 지역에 보급되면서 향약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스타트 라인을 끌었던 사람들이 이항과 이희 같은 사람들이 향약을 보급했어요. 자, 봐봐. 그러면 향약의 반대급부가 뭘까? 국가의 법이 경국대전이잖아. 지방에는 자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향약을. 왜 이렇게 만들까? 중앙관리들이잖아. 중앙관리들은 당연히 경국대전에 기본을 잡아야 되겠지. 근데 왜 지방에다 향약을 만드냐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만드냐는 얘기야. 보통의 봐봐. 보통의 왕들은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려고 하죠. 왕의 명령 하나에서 어떻게 지방까지 미치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사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사림의 생각은 뭐죠? 국가의 법이 하나의 축을 이룬다면 지방의 법이 또 하나의 축을 이뤄서 두 바퀴 수레가 돼서 우리가 굴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국가에는 경국대전이, 지방에는 향약이 두 바퀴 수레가 정상적, 우리 자동차 바퀴 굴러가듯이 두 축이 담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적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도 경국대전에 별도로 지방의 향약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누가? 사림들이. 이해 가셨죠?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림 출발점 되고 계속 끊임없이 사림들이 등장하겠죠. 왜? 사림들이 과거 시절부터 중앙 정계에 진출했지. 지방에 낙향하겠지. 그럼 낙향하면 어떻게? 우리 마을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향약이에요. 우리 양반들의 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누굴 위한 법? 지배계층이 양반들의 법이라고. 그럼 누구를 지배하는? 그 밑에 민들을 지배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국가에서는 경제를 하세요. 굳이 지방까지 법을 만들고 적용시키려고 하시면 각자 동네 이름이 다 틀리듯이 성격 다 다른데 우리는 우리 동네 법은 우리가 만들게요. 결국은 향약은 지방의 유지들이 자기들만의 유리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력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향약은 굉장히 좋은 법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지. 지방을 통제하는 어떤 법적인 부분,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폐해도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왜? 지네들이 만들었잖아. 지네들이 유리한 법이잖아. 사대부들이. 일반 민들과 밑에 있는 노비들 어떻게 하겠어? 엄하게 다르지. 가장 엄하게 다른 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자, 선생님이 노비야. 근데 양반집의 아가씨가 되게 이뻐. 그럼 이뻐서 연애할 수 있지. 또 상대 아가씨도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들 수 있잖아. 연애하고 있을 수 있죠. 연애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걸렸다? 이 양반한테 걸렸다? 어떻게 될까? 나는 거의 죽어야 돼. 거의 초죽음이 되거나 쫓겨나거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될까? 밖에 나가 살 수 없어요. 그 시기에는. 왜일까요? 자기 다 테두리 안에 어느 정도 영역이 다 구축되어 있다고. 지금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먹고 사는 지장 없지. 지금은 그죠? 왜? 뭐 허드렛 일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뭐 직장에 들어가든 왜? 여러분 전부 다 가방과 최소한 다 고졸 이상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 무슨 일 해도 된다고. 근데 예전에 이게 안 된다고. 그만큼 향약이 무서운 법이에요. 지금 향약이 쉽게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법이에요. 우리들만의 법이잖아요. 우리 향 안에 봐봐. 우리 다 양반이 생각. 우리 법 하나 만듭시다. 무슨 법일까? 향약 만듭시다. 다 우리들 유리한 법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강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와 안 좋은 취지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실시 갑시다. 중종대 조광대 실시하는 송까지 못했고 각지도 개별적으로 실시. 살인 중앙에 자리 잡던 16세 후반 선조 때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과 운영. 전향민, 양반과 노비 회원이 되어 교화 통제다. 그러니까 향약에는 노비도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통제되었고 향안에 오르는 사림 중에서 향안은 양반 명부라고 그러겠습니다. 양반 명부에 오른 사람 중에서 향약의 간부인 약정이 선출되었다. 약정이 몇 줄것입니다. 일종의 상근직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약정이 선출되었으며 거의 향청과 서울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장소를 별도로 뭘 만든 게 아니라 주로 향청, 유양소와 서원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반면에 국가의 농민 지배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림들이 말을 안 들게 되면 전혀 약발이 안 먹히는 약점도 보이게 됐다. 기타 선발 관리 시험 봅니다. 치제, 하급 관리 중에서 기술관 하급 군일본의 지문을 치제, 이과 하급 관리 중 서리를, 향리를, 아전을 선발한 시험이다. 자, 서리 밑줄 그어야 돼. 서리가 되게 잘 나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리. 중앙의 하급 관리를 선발한 시험이에요. 중앙의 하급 관리를 선발한 시험. 왜 중요하냐면, 지방의 특산물을 갖다가 세금을 걷죠. 이걸 진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라는 단어가 책임져요. 그래서 훗날 대동법 실시로 서리들이 벼락을 맞죠. 하루아침에 역할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죠? 쉽게 해서 아직 대동법 안 배웠잖아요. 별공도 아직 안 배우셨잖아요. 지방의 특산물을 걷어들이는데 업자하고 중앙하급관리하고 협잡을 통해서 지방민들을 뺏어 먹는 것들이에요. 그게 가장 부패했던 관리가 중앙의 하급관리. 어차피 그 지방의 특산물 중앙에 올라간다고. 중앙에 관리했던 서리가 이걸 다 책임졌다는 거죠. 얘들이 부패가 엄청났다는 거죠. 서리를 꼭 잡으셔야 돼요. 서리. 문음가입니다. 이품 이상의 고관 자제에도 관직에 진수할 전도. 음서제도. 그런데 왕의 백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가 있어요? 응? 대가제. 왕의 백으로 갈 수 있는 대가제도 있었다. 삼품에 해당되는 자제의 아들도 왕의 백으로 갈 수 있는 대가제라는 것도 하나 있었다. 천거 갑니다. 학덕에 관 추천제도. 중종때 조광제 건의에서 현량것이 조광제 및 쫄 현량것 기출다수 적습니다. 옆에서 기출다수. 너무 많이 나왔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은 사림들 정치에 많이 입문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 목적이에요. 대부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 시험 통하지 않고도 자기 사람을 많이 모아야만 자기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을 현량가를 실시했다. 자, 이런 사람들 살림이라 불러요. 살림은 지방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한 세력들을 살림이라고 그래요. 살림, 사림, 틀리죠 앞에? 살림, 지방에서 교육받았고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중앙으로 진출하는 세력들을 살림이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송시열 같은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불러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수십 명이 배출돼서 너희 스승님이 누구시니? 송시열입니다. 우암 송시열입니다. 데려와야지. 이렇게 똑똑한 제자를 가를 정도면 그 스승은 얼마나 똑똑하겠어. 데려오는 거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 살림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살림과 살림 구분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살림은 과거 시험을 봐, 안 봐? 안 봐. 누가 똑똑해? 그 스승 누구시노? 우암 송시열입니다. 빨리 모셔와라. 이런 제도, 천거제, 이런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림과 살림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거 구분하셔야 돼요.
훗날 살인이 누군지 모르면 큰일 나고 살인이 누군지 모르면 역사는 엉터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과거제 특징, 선발 방법, 과거 음서 첨거 이라는 방법. 고려에 비해 음서와 첨거의 비중은 축소. 무과는 제도화됐다. 그죠? 과거가 고려 시대 무과가 없었는 반면에 저도 합법적인 무과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과거 제도. 운영, 문과,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3번 다 합니다. 응시, 자격, 법제적으로 양이 누구나 가능. 이건 고려 공통점이에요. 지금 344쪽입니다. 응시, 자격, 법제적으로 양임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입니다.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 칙년시 3년마다 봅니다. 특별시 수시로 보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1899년에 가보교육대 폐지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접어들기 직전, 일제강점기가 접어들기 직전 일제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가보교육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보는 시험 과목이 정치학, 경제학, 법학, 유교적, 근대적 학문 뭐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다. 과거 시험 종류 갑니다. 속과, 초시, 복시 있다는 것 정도 하셔야 됩니다. 문과, 초시, 복시, 전시 요것만 봅시다. 초시, 복시, 전시 요것만 하나로 잡아와. 하나를 잡으라고 이렇게 요것만 보라고. 초시 총 240명 선발. 한성에서 40명, 서울에서 향시 150, 성균관 50.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초시가요. 얘들이 본다는 거예요. 복시 33명. 두 번째 시험이에요. 33명 밑줄 긋습니다. 이게 문과입니다. 문과가 복시가 33명입니다. 오른쪽 가봐. 오른쪽 무과 가봐. 무과 복시 몇 명인가 봐봐. 28명이야. 동그라미 쳐. 이거 숫자를 한번 바꿔서 장난쳤어요. 문과 33, 무과 28명. 숫자 틀리시면 안 돼요. 다시 좌측 문과 옵니다. 전시 33명을 다시 왕 앞에서 보는 마지막 시험을 전시라 불러요. 자, 전시 갑니다. 왕 앞에 치른 시험을 3차 시험 전시라고 합니다. 임금이 친님, 친위 왕님하여 대책을 지켜야 합니다. 대책이란 과거 시험 답안지를 대책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엄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름 빈둥빈둥 놀다가 엄마한테 걸렸어. 네 합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니? 없는데요? 대책이 과거 시험 답지였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일상 용어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답지를 대책이라 불렀어요. 자, 대책을 짓게 하였습니다. 복시에서 합격한 33명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가불병. 홍패를 지급했습니다. 합격 증서입니다. 홍패란 빨간색 비단천에다가 까만 글씨로 쓰는 것도 얘기합니다. 교지,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거 주는 겁니다. 자, 갑갑니다. 장원 1등, 종 6품, 벼슬자 첫 출발점이 2등, 아원 정 7품, 3등, 타마 정 7품. 벌써 지금 갑에서도 2개 차이가 나죠. 벌써 1, 2 차이가 나죠. 을 갑니다. 7명, 정 8품. 정 8품, 벌 2품 차이가 나죠. 6품에서. 병 23명, 9품. 몇 개? 아까 얘기했듯이 3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33명에도 불구하고 급제자와 뒤에 병을 합격 사람들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출발이 다르며 현직 관리가 당하간 이하 응시가 가능합니다. 현직 관리가 과거에 급제하면 최대 4단계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음소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 아버지 백으로 들어왔는데 승진이 잘 안 된다고, 조선은. 고려는 음소로 들어온 애들 승진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조선은 안 됩니다. 훨씬 더 조선이 나은 사회인 거죠. 근데 내가 공부 잘했는데 아버지 백으로 들어왔고 되게 억울한 거야. 과거 급제로 온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승진이 늦는 거야. 에이씨, 안 되겠네. 다시 과거 시험을 봐요. 그럼 현 직책에서 4단계 승진돼서 자리를 임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무과 갑니다. 총 190명 초시. 시험 과목 할쏘기. 복시 갑니다. 28명. 갑 3명, 종 7품, 을 5명, 종 8품.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시험 과목 사서 5경 중에 하나. 무예를 하는 거죠. 무예를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병법서, 필책, 무경 7서 중 하나. 자치통감, 역대병용, 장감박의 소학 등에서 하나. 경우들.
그 문과 시험도 그냥 무예만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론, 그 다음에 유학 경전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야? 경국대전이 여기 시험 과목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가보죠. 전시, 왕 앞에 치른 3차 시험. 왕의 침림하에 격보, 기보 격구, 말을 타거나 걸으면서 공을 치는 기술. 이거야. 그 영국에 따른 폴로 게임과 유사한 거야. 말 타고 이렇게 막 돌리지. 그래서 상대방 골 때도 골 넣는 거 비슷한 것들. 이걸 기보 격구라고 불러요. 말 타고 말 타는 자세도 움직임, 얼마만큼 잘 움직이는지 보겠다는 것들. 이걸 기보 격구. 그 복시에서 28명의 등급이 결정, 가불병, 홈페이지, 꽃같은 홈페이지 겁니다. 증광시, 국왕의 즉위도 특별시험에 보는 것, 증광시. 별시, 국왕의 즉위의 보통 경사 치르는 시험. 알성시, 아까 성견 유생 중에 임금이 공자의 예패를 모시고 제사 지는 공안의 기념으로 보는 시험, 알성시. 치제,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하급 관리로 나아갔으나 요직 진출은 어렵다. 치제. 청거, 벼슬아진 사람이 청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기존의 관리를 대상으로 청거를 많이 하였다. 음서, 문음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 품성의 관리 자재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등용, 문과에 응시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고려는 고관으로 승진한 반면에 조선은 승진이 되게 어려웠다. 억울하면 어떻게? 과거 시험을 다시 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군사조직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